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정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경쟁 부문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동시대의 뛰어난 아시아 작품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신설한 섹션입니다. 첫 해인 올해는 총 14편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률 감독의 루오모의 황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장률 감독은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그리고 로카르네 경쟁 부문, 베를린 경쟁 부문 등에 초청된 바 있는 아시아의 공인된 거장 감독입니다. 중국의 오래되고 작은 도시에 한 젊은 여인이 친한 남자친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루오모라는 도시를 찾게 됩니다. 영화는 그녀의 며칠간의 일정을 매우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 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기습적으로 감각을 일깨우는 장률 감독 특유의 독창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루오모의 황혼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신묘함이 가득한 산책의 영화, 그리고 대화의 영화, 그리고 몽환의 영화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시대는 중국의 신진거장 비간 감독의 신작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선정작이기도 한데요. 광야시대는 대략 6토막의 에피소드와 시간대를 거치면서 꿈과 환상과 그리고 환영의 이미지로 20세기 중국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영화에 보내는 비간 감독의 연서이자 아름다운 영화적 이미지로 가득한 대서사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의 주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비간 감독의 시각적 독창성이 매우 뛰어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아마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와 극장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이라면 아주 뜨거운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과 나날은 일본에 떠오르는 신성 미야케쇼 감독의 신작입니다. 한국에도 이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새벽의 모든 등으로 두터운 그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일본에 주목할 만한 신인 여배우인 가와이 유미, 그리고 한국에서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1.33대 1의 화면비에 담긴 이 영화의 인물과 그리고 사물들은 단 한순간도 흥미롭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바람과 폭우와 그리고 파도와 그리고 설원과 사람의 감정 등을 아주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쇼트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카르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스파이스타는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 비묵티 자야순다라의 신작입니다. 자야순다라는 버려진 땅이라는 작품으로 20여 년 전 데뷔하면서 칸에서 데뷔작 감독들에게 수여하는 황금 카메라상을 수여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여 년간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활동해 왔고요. 이번 신작은 어느 근미래 우주에서 돌아온 한 젊은 여인이 그녀를 둘러싼 어떤 세계에서의 기이한 바이러스의 창궐 등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SF물과 미스터리물 그 어딘가에서 장르적으로 위치하면서 인류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묵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스팅의 왼손잡이 소녀는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의 화제작입니다. 2024년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연이어 석권하면서 지난 한 해의 그 세계 영화계의 스타가 됐었던 션 베이커가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션 베이커의 오래된 영화적 동반자이자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로켓 등의 프로듀서로 참여해 왔었던 저스팅이 두 번째 장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와 그리고 그 소녀를 둘러싼 가족들의 불안하고도 위태로운 일상을 시종일관 활기차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혹자의 표현에 따르면 대만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스틴과 션 베이커의 협업이 빚어낸 또 한편의 화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녀는 대만을 대표하는 배우 서기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어린 소녀의 일상과 감정을 따라서 혹은 그녀 엄마의 일상과 감정을 따라서 영화는 섬세하게 전개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대만의 거장 허샤오시엔 감독의 영화 세계를 어느 감독도 아닌 데뷔작을 만드는 배우 서기가 이어받아서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허샤오시엔 감독이 만들어냈었던 어떤 미적 감각들 그리고 세계관이 서기라는 아주 패기 있는 신인 감독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실로 뛰어난 연출력이 빛나는 놀라운 데뷔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입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은 부산국제영화제 뉴크런치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세기말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받은 경력이 있는 임선혜 감독의 세 번째 장편입니다. 제목 그대로 실현당한 어떤 남녀가 서로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성장해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후지, 이진욱, 유지태, 금세록이라고 하는 화제의 배우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임선혜 감독이 지난 두 편의 장편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유능한 연출력에 배우들의 호연이 더해지면서 따뜻하면서도 유려한 대중영화 한 편이 탄생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는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조감독 출신의 여성 감독인 나가타 고토 감독의 신작입니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세 인물의 서로 다른 시점으로 3일간의 사건을 그려내는 미스터리 서스펜스물입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 주연을 맡았었던 기타무라 다쿠미를 비롯해서 출중한 연기력을 지니고 있는 아야노고, 신예 하야시 유타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도시 그리고 범죄와 폭력의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이라는 하산 나제르 감독의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한 노년의 감독이 사막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 아이부터 어른까지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왜 배우가 되고 싶은지 혹은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등등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질문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현재 이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반영물이 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절묘한 방식으로서의 영화에 관한 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란의 거장 감독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방법론을 체득하고 이행함으로써 현실과 영화 사이에 또 한 번의 풍요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탄생은 이자벨 칼란다가 연출한 타지키스탄 영화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소녀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삶과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영화는 아름다운 대사와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담긴 영상의 모든 면면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시처럼 흐르는 영상, 즉 한편의 뛰어난 시적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은 이란의 전설적인 시인이자 감독이었던 포르그 파로자드에게 이 작품을 헌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재한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재한 감독의 전작 소피의 세계, 환희의 얼굴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연속으로 초청되면서 화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한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에서 지난 두 편의 작품에서 했던 미학들을 이 감독은 훨씬 더 뛰어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마지막 영화를 끝내 완성하고 싶어하는 한 영화 감독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기이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섬세하고 또 과감하게 전개되면서 마침내 어떤 절절한 감동에 닿게 되는 그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고양이를 놓아줘는 시가야 다이스케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일본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아내와 불편한 감정으로 지내고 있는 젊은 음악가 모리가 우연히 그의 옛 연인인 아사쿠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영화는 서로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감정과 사건들을 상대적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고양이를 놓아주는 무엇보다도 데뷔 감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연출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미련과 향수 혹은 연애와 사랑이 불러오는 감정, 그 감정의 파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상대적 감각이 매우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미야케 쇼, 이가라시 고에이의 뒤를 잇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일본 감독이 출연하는 순간을 마주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충충충은 한창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올해 영화제에서 어떤 논쟁과 그리고 논란의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 맨날 고민했는데. 이 영화는 아주 고전적인 인물들이 출연하는 가운데 박진감 있는 서사가 전개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 등이 출연하면서 아주 자유자재로 사건들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장치된 아주 유치하고 또 거칠고 또 현란한 이미지들이 영화 내내 시종일관 날뛰고 있습니다. 충충충은 한마디로 아주 도발적인 활기로 가득 찬 괴물 신인 감독의 괴상한 데뷔작입니다. 지우러 가는 길은 유재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비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여고생과 여고생의 삶 안에 끼어들게 된 룸메이트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재인이라는 이 신인 감독의 출중한 능력은 아주 다방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예컨대 적절한 캐스팅, 그리고 뛰어난 연기 연출, 완벽한 이야기의 조율 등으로 영화는 시종일관 유려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주 심각한 사태와 상황 속에서도 능청스러운 유머가 구사되면서 세상의 따뜻한 면모들을 자극하고 보듬는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우러 가는 길은 복잡한 사건과 감정을 여유 있게 담아낼 줄 아는 놀라운 신인의 반가운 데뷔작입니다. 영화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작품에 걸맞는 좋은 게스트를 많이 초청해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는 자화자찬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대 30회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지난 역사를 비추어 보더라도 가장 기념비적인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그 기념비적인 해를 빠뜨리지 말고 꼭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